홍대 앞 잡으시면 뭐예요? 내가 여긴 안다? 아, 그렇죠. 이런 거. 홍대, 야, 홍대 너- 앞에 친구들이 놀러 오면 아 그래 돈부리? 여기? 뭐 이런 거? 네. 그럼 처음에 얼마로 갚은 2천만 원을 결국 계약할 땐 권리금을 그냥 집을 깎아버린 거. 네. 야, 대단하다. 진짜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장님. 그리고 또 안녕하세요. 월간설은 서른뷰의 강혁진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 앞에서 잼잼 파스타인가 그리고 왕십리에서 끄트머리집 그리고 잼잼치스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윤혁진님, 저희가 1부에서도 이야기 나눴는데 1부에서는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네. 창업을 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업종이 있을 텐데 딱 요식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제가 음식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네. 어머니가 어릴 때 장사를 하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회사를 다니시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셔서 장사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외식업이란 게 저한테는 약간 친숙한 범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창업을 했을 때 다른 아이템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의식주 중에 창업을 하면은 장사가 안 되면 내가 먹기라도 해가지고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살짝 있긴 했습니다. 네. 실제로 근데 그렇게 되나요? 저는 저희 메뉴는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씩은 거의 먹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다 식사가 되고 네, 식사도 되고. 식비를 아낄 수 있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뭐 매출이 공개가 가능해요? 코로나 매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평상시 매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국 매출 말고요. 원래 네. 그 전에 그냥 연간 매출 정도? 뭐 그래도 연간 다 합하면 매장들 10억 이상씩은 계속. 네. 와, 10억 매출. 다른 분들은 뭐 잘하시는 분은 매장 하나에서 10억 하세요. 전 다 합해야 돼요. 그러면 개인 수입은 뭐? 뭐 개인 수입은 대기업 월급보다는 네. 많습니다. 그거보다는 네, 훨씬 많은. 그쵸. 네, 대기업 때보다는 훨씬 많죠. 하이트진로 다니고 효성 다니셨었잖아요. 네. 두 개 합친 보다 것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두 개 합친 것보다. 네. 대략 어느 정도 이상인지는 알겠네요. 대략. 네네. 그러면 회사 다닐 때 교육 PM을 네.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빨리 권한을 막 얻고 하려면 일이 되게 많고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준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와중에? 창업 준비는 나와서 제가 바로 창업을 한 게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고 네. 창업할 때의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얼마 정도? 1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시작을 해야지 해서 외식업을 전문적으로 준비한 거는 6개월 정도가 되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내 인생을 설계 나가겠다는 기간까지 통틀으면 약 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나와서 우연치 않게 그때 이제 퇴사하자마자 서울시에서 청년창업센터라는 걸 운영을 했습니다. 강북 쪽에. 거기에 이제 지원서를 넣었는데 운 좋게 돼가지고 인큐베이팅이랄까요? 지금은 시스템이 더 잘 되는데 그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무실이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일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또 그런 걸 봐줘. 저는 그런 걸 못 해가지고 그러세요? 다 쓴 제 돈으로 그냥. 이게 사람이 정보가 있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정부 사업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만큼 일을 시킵니다. 보고서라던가 사진 자료라던가. 그래서 뭐 인건비를 따지면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저 때는 그게 이렇게 규모가 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많이 늘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직장 경력이 몇 년이셨던 거죠? 직장 경력 4년. 4년. 네. 4년이시면 모아놓은 돈이 뭐 엄청 많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창업을 무슨 돈으로? 제가 그때까지 모은 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 직장 생활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1년에 최대 모아본 게 얼마예요? 저는 1,000만 원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저도요. 그 1,000만 원 모으려고 죽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택시 안 타고 한창 젊을 때 놀아야 되는데 쉽지 택시 않아요. 안 타고 점심 특선 먹게 되고 메인 메뉴 못 먹고 특선 먹고 해서 모은데 저도 1년에 1,000만 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월세도 내고 해야 됐으니까. 그렇죠. 네. 집에서 다니셨나요? 아니요. 저도 자취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모은 돈이 1,000만 원이었고 제가 만 3년 정도 해서 딱 3천만 원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5천만 원짜리 이제 전세 살고 있었어요. 취업하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저 월세 깨고 전세 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취업하자마자 마통 뚫어서 전세로. 네, 그랬는데 퇴사하자마자 은행에서 연락 오더라고요. 갚으세요. 5천만 원 전세 살았는데 2천만 원 마통의 힘이었고요. 3천만 원으로 이제 창업 자금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3천만 원이 사실 이게 큰 돈이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창업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홍대 출신인데 홍대 자부심은 없는데 홍대생들이 홍대 앞 자부심이 그 당시에 조금씩 있었습니다. 홍대 앞 잡으시면 뭐예요? 내가 여긴 안다? 아, 그렇죠. 이런 홍대 앞. 야, 홍대 너- 앞에 친구들이 놀러 오면 지방에서 제 내가 친구들 알아. 오면은 내가 해줄게. 여기 뭘 원해? 아 그래 돈부리? 여기 뭐 이런 거 고깃집 여기 뭐 이런 것들. 홍대 앞을 제일 잘 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장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홍대 앞에서 차리면 그래도 후배들이나 친구들이나 한 명이라도 더 오겠지. 오겠지. 그쵸. 그런 생각, 약간은 지금 생각하면 포퓰리즘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취방을 구했던 그 부동산에 가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옛날에 여기서 월세 구했는데 여기서 저희 장사 좀 해보려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얼마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이요. 3억? 그래서 아니요 3천만 원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상황이 고스톱 치고 계셨고요.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손으로. 아 보다가 이렇게 가라고. 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을 구할 때는 이름이라도 아무리 제가 예산 적더라도 반지하러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적어놓기라도 하셨거든요. 연락 준다고. 적지도 않았습니다. 아 힘들어 학생 이렇게 돌려 보내든가. 그 다음번에 갔는데도 역시 보여줄 물건이 없네. 적지도 않으셨어요. 아 그럼 내가 여기서 좀 뻥을 좀 쳐야겠다. 예산 얼마예요? 1억 얘기했더니 홍대 말고 저쪽으로 가보라고 또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아 과연 3천만 원으로 창업할 수 있는 곳이 없나? 봤더니 진짜로 나중에는 막 2억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여주시긴 하는데 정말 3천만 원으로는 3.3제곱미터의 땅도 빌릴 얻을 수 수가 없는데 홍대 앞에 미술학원 거리에 불법으로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요 밑 공간에 알 것 이렇게 같아요. 네네 이런 공간조차도 제 돈으로 얻을 수 아 없는 진짜요? 네, 홍대 앞에서 그 당시에 한참 붐이었으니까 홍대 앞이 빚을 내고 싶진 않았어요. 이유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호프집에서 한 커플이 왔어요. 대학생 커플이 와서 100일이라고 너무 귀엽게 100일 케이크 촛불 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이 친구들 100일인데 감자튀김 서비스 하나만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한테 이자가 얼만데 이자 내기도 바빠 이 얘기를 하셨어요. 됐어 얼마나 먹었다고 전에.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많이 먹는 애들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선 한 며칠 있다가 또 군대 술가 나온 두 친구가 한 7만 원치 먹었어요. 대학생 때 7만 원이면 엄청나요. 7만 원이면 한 70만 원 먹은 거죠 일반인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또 똑같은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얘네 7만 원이나 먹었는데 제가 감자튀김 하나만 서비스 줄게요. 그래 다음 휴가 때도 오죠. 말씀드렸더니 야 이자 내기도 바빠.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사람이 빚을 지니까 이거 음식 장사를 하면서 인색해질 수 있겠구나. 그 이자가 눈앞에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첫 번째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외식 창업 스쿨이라는 걸 또 들었습니다. 그걸 과정에서 얘기해 주시는 사례들이 1억으로 창업을 하시는데 보통 5천만 원을 퇴직금에 뭐 5천만 원 정도 빚을 내서 창업을 해서 망하는 케이스들이 많다. 그래서 노후에도 그 빚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는 빚을 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내가 여기서 가게가 망했을 때 빚을 내고 했을 때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스러움이 들고 주변에서도 나로 인해서 빚을 갚지 못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만약에 빚 없이 창업을 한다면 여기서 내가 망하더라도 편의점 알바를 해서라도 마이너 딱 제로에서 시작하면 하면은 되니까. 그래서 빚을 내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홍대 앞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어차피 계속해서 장사를 해낼 건데 내 돈으로 장사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자. 한 6개월 동안 가게를 보러 다녔어요. 질이 좋았듯이 돌아다니는 거 좋아했습니다. 지도를 피고 네네. 홍대 상권으로 인해서 무너진 상권이 그 당시에 이제 성산동 상권이 그랬었고요. 대학로와 성신여대 상권에 껴있는 한성대 상권이 무너져 있었고 영등포 상권과 신림 상권이 중간에 껴있는 신풍역 상권. 사람들도 듣기도 힘든. 그렇죠. 신풍역은 진짜 가본 적이 없네요. 네, 맞아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메인 상가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무너져 있구나. 그럼 여기는 내가 그 금액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종 후보지가 신풍역, 한성대, 지금의 잼nem시스 본점 성산동 이 세 가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매장들도 전부 다 권리금이 붙어 있었어요. 2천만 원씩 붙어 있었고 한성대 매장은 한 억을 개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보증금까지 하면 제 예산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을 훌쩍 넘어가니까 아 이걸 부탁을 드려서 한번 깎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 다 음식점은 아니었어요. 하나는 비대집이었고요. 비대요? 네. 비대 영업하고 판매. 예. 비대집이었고. 비대집 그래서 비대하러 가는 집. 네, 아니었어요. 그리고 성산동은 이제 지업사 자리였습니다. 지업사라면 벽지 팔고 장판 파는 음식점으로서는 권리금을 준다고 해서 제가 쓸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자리들이었어요. 가진 건 3천만 원뿐이었고 빚을 내긴 싫고
그래서 권리금이 2천만 원 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빼줄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증금이 1,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 넘잖아요.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만 좀 오라고 하실 정도로. 이게 이제 또 워낙 상권이 없는 데다 보니까 그만큼 나가지도 않는 데였고 그 이제 제업사 사장님께서는 한 16년 동안 그런 그 자리를 지켜오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 본인의 퇴직금이라고 있는 뭐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계속 안 나갔어요. 근데 비대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깎아주셨는데 그때 저는 더 깎으려고 했으나 누군가가 또 그렇게 깎았다는 소식을 듣고 계약을 하셨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제 성산동 자리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찾아가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혁진 이렇듯이 사장님이랑 친해지다 보니까 같은 윤 씨인 것도 알게 되고 이게 또 이런 게 또 우리나라에서 윤 사장 이러면서 내가 한 500 정도 깎아줄게 이런 말씀도 해주시다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제 예산이 이러이러해서 그랬더니 한 500 정도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증금 1,500에 인테리어 1,000만 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그만 좀 오라고 할 정도로 하시다가 이제 그 기간이 6개월이 되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기간이? 예. 근데 6개월 동안 되니까 그만큼 사업은 잘 안 되시는 자리인데 월세가 또 그만큼 들어가잖아요. 그분 역시 차라리 그때 1,000만 원에 했으면 근데 6개월 동안 이제 까먹은 돈이 거기서 500을 더 깎아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안 깎아주시다가 이거 지나고 나시니까 그래 윤 사장 이 정도면은 500에 해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다행히 진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그렇죠. 엄청 네, 거죠. 네. 주변에서 진짜 또 이때도 미친놈 소리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개업해서 너 해야지. 너 이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냐.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6개월을 지금 돈 깎으려고 그러지 말고 빨리 어디라도 구해라. 근데 저는 앞으로 계속 가게를 할 생각이었고 진짜 빚을 내기 싫었거든요. 결국 6개월이 지났을 때 사장님이 그래 그럼 윤 사장 말한 대로 부동산 사장님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젊은 친구가 진짜 3,000만 원뿐이 없다. 500에 해주시는 결국 2,000만 원을 500으로 깎았어요. 근데 여기서 또 시선을 달리하면요. 사람들은 자기 손에 돈이 들어와야 돈이 벌린다고 생각이 하는데요. 창업할 때만큼은 나가는 돈을 줄인 것도 저는 네. 왜냐면 저 1년 동안 죽어라고 일해서 1,000만 원 모았는데 그렇죠. 회사 다닐 때 저 6개월 동안 여기 단순히 찾아갔는데 1,500만 원을 깎았어요. 1,500만 원을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창업할 때 이런 시선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나가는 돈을 줄일수록 손익분기점을 당길 수 있고 이런데 그래서 결국 500만 원의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1,500만 원 보증금 내고 1,000만 원 인테리어 하면은 초도 물량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물건 사고 살 예. 죄송한데 제가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다고 그래서 10% 더 부탁드려서 50만 원을 더 할인해 주셔서 대신 자기가 이제 거기 있는 쓸 것들 뭐 장판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갖고 가겠다. 예 당연히 그러셔도 된다. 네. 그럼 처음에 얼마로 깎나요? 2,000만 원을 결국 계약할 땐 450만 원에 권리금을 그냥 1,550을 깎아버린 거. 네. 야, 대단하다. 진짜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장님. 그리고 또 그분도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려보니까 제가 식당을 하려는 건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말씀도 나중에 납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자기도 젊었을 때 부동산 사장님도 그렇게 해서 얻었던 기억이 난다 하면서 좋은 분들을 만나셨네요. 네, 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고가도로 밑에 이제 버려진 상권이다 보니까 가게를 보러 오는 사람도 없었고요. 있었으면 뭐 더 좋은 조건이었으면 사장님이 파셨을 텐데 또 그런 것들도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끈기가 있어야 사실은 창업을 또 2014년에 해가지고 지금 2020년, 2019년까지 연매출 한 10억까지 키우고. 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는 그럼 처음부터 장사가 이렇게 잘 됐었어요? 아니에요. 이 창업한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은 그럼 뭐 인테리어 얘기까지 하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창업 장사가요. 잘 됐어요. 그래요? 안 됐다면서요? 아니라면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를 보고 나서 주변에서 100명 중에 99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사 절대 못한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컨설턴트 뭐 이런 것들 소상공인공단인가 하여튼 뭐 오셔서 뭐 진단해주고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내가 50만 원 이상 팔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 정도로 자리가 좋지 않은데 였는데 가뿐하다가 이제 첫날 오픈했는데 매출이 60만 원이 나왔어요. 장을 지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때 한창 장 유행이었는데 국회 쪽에서도 장 유행이었잖아요. 그쵸.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첫날 매출이 나올 수 있었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개업을 하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가게를 오픈하면서 저는 공사 시작하면서부터 계약서 쓴 날부터 그 앞에서 제 유동인구가 잘 없긴 하지만 점심시간이나 그나마 퇴근 시간에는 유동인구가 좀 있었어요. 그 공사부터 오픈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저는 그 안에 인테리어 배운 것까지 한 달 반 정도 그럼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 홍보를. 네, 나가서 점심 때마다 인사했어요.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왜 인사하냐 자기한테. 근데 그게 매일매일 그 시간에 가는 사람들이 비슷하니까 동네 상권이다 보니까 나중에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인사하니까. 저기 이제 감자튀김 차린데요. 저희 동네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인사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애들한테 가위바위보해서 제 명함에다가 감자튀김 무료 쿠폰 해가지고 줬어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친구들. 그냥 전단지를 나눠주면은 전단지 그렇죠.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대가를 내가 가위바위보해서 이겨서 얻었어. 그럼 이거는 버리지 않게 돼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픈 전부터 이렇게 가위바위보에서 명함에다 해서 나눠주고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언제 오픈하는 거예요? 언제 오픈한 거야 애들이? 아니 친구들이 했고 기다리다가 오픈 첫날 그 친구들이 와서 감자튀김 먹었을까요? 음료수도 먹고 그쵸. 주변 친구들도 오고 이러면서 오픈 첫날 60만 원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 작은. 대박이네요. 네. 그럼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이어질 거예요. 한 그 정도 오픈빨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꾸준히 이렇게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내가 이제 계약서를 썼으면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 뒤로도 매장 오픈할 때는 항상 공사할 때도 유동인구 시간이 많을 때는 나가서 인사하고 네, 잼잼 파스타 때도 새벽마다 나가서 아침에 등교하시는 분들한테 인사하고 저희 오픈합니다 인사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해야 연매출 10억을 하는군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안 좋은 자리에 조금이라도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단하시네요. 네.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 사례에서 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번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가 다음 편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른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 만나요. 감사합니다.